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스카이님께서 세계적 민폐라고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민폐, 국제 망신. 참 그렇죠. 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옛날에요, 아시안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여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마 저기 좀 동남아에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으로 선수단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선수단, 보통 선수단이 오게 되면은 그 개최국에다가 우리 몇 명 갈 거니까 방을 몇 개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통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처음 통지가 올 때, 그러니까 당연히 86년 아시안게임 할 때 얘기입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아니고요.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할 때 얘기예요. 동남아의 어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선수단을 보냈는데 처음 우리나라에 선수단 명단을 보낼 때는 한 25명 정도 되는 단촐한 선수단 명단을 보냈대요. 그런데 막상 입국을 하고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와 있는 거야. 되게 황당했죠. 자, 그 주최 측에서는 당시 아시안게임 주최 측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면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25명 플러스 5명, 그러니까 30명만 입주할 수 있게끔 했답니다. 선수촌에. 나머지 30명 정도는 뭐 호텔이든 모텔이든 밖에서 자야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여기저기 청탁을 넣기 시작합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외교부로 청탁을 넣고, 당시 전두환 때니까 전두환 쪽으로 통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쪽으로 청탁을 넣고, 일부는 군대를 통해서 청탁을 넣고, 또 일부는 뭐 안기부 이런 데 청탁을 넣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 50명 정도가 선수촌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기가 차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선수촌에 나머지 15명, 그래서 총 65명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야. 왜? 방이 늘어나니까 한 명씩 더 끼어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원래 계획은 25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65명이 다 들어왔더래. 선수촌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났겠어. 손님이니까 웬만하면 잘 대우해줘야 되는데 애시당초 들어오려면 그럼 그렇게 제대로 대고 들어오든가. 자,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대요. 그러니까 선수촌도 당시에는 선수촌 이용 비용이 들어갔거든.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 비용을 내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25명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그냥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지. 자, 좀 과도했죠.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문에 나가지고 되게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되게 많네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에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났다 하고 보셔도 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가 더 얘기는 안 드릴게. 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때문에 국힘당 내분입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국힘당 대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사퇴하고 난 다음에 국힘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건데,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
김한길 비대위냐, 아니 한동훈 비대위냐, 이걸 놓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사실상 김한길 비대위는 그냥 거론만 될 뿐, 실제로 용산이 바라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다. 다만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의문스럽기 때문에 과연 이걸 해도 될까라는 마음 때문에 윤석열이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를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한동훈 비대위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한동훈으로 비대위 가,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윤석열을 대신해서 한동훈 비대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다. 왜? 국힘당 지네들도 가만 보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을 원하긴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로 갔을 때 야, 이게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비대위를 가는 거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건데 한동훈 비대위가 그래 이찍들한테야 환영을 받겠지만 중간층한테는 과연 환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전 국민적으로 보았을 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윤석열의 속마음이 뭔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한동훈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제가 어저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만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드러내놓고 한동훈 비대위를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 윤석열이 가장 원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인데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이 그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 알아서 착착착 챙겨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말 그대로 친정 체제인 거잖아. 윤석열이 직접 국힘당을 좌우할 수 있는 국힘당 친정 체제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비대위를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 국힘당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도 확장성이 없다. 거부감을 사지 않겠느냐. 마치 전두환이 군인들로 도배하듯이 윤석열은 검사로 도배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장관직 맡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아마 국힘당 애들이 봤나? 자,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국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막 펼쳤었대.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한동훈을 찬성합니다. 이런 얘기 막 했었고, 자, 분위기상 한동훈 비대위로 거의 갈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삐걱 한동훈 비대위가 삐걱 어긋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 그래요. 국힘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삼고철회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막 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야, 새로운 김주애냐? 야, 김주애가 누굽니까? 김정은,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의 딸이죠. 자, 지금 김정은이 김주애를 막 띄우고 있죠. 공식 석상에서 딸이 막 나와가지고, 딸이 막 이렇게 순시를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차기 권력이 김주애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즉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정은이 딸 김주애한테 권력을 이양하려는 것과 똑같다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한쪽에서는 한동훈 하자. 야, 여기가 북한이니? 라고 이랬다는 반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 국힘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야, 북한이냐?
라는 비판을 들을 것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힘당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 중에는 가장 수위가 높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김성원 의원, 이 사람도 사실 좀 보면 사실 뭐 거의 뭐 검찰 따까리나 다름없죠. 김성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뚫고 나가야 하는데 한동훈밖에 없다. 삼고초려해서 모셔야 한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말을 하니까 지성호가 딱 나서서 찬성합니다.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인물이 필요합니다. 한동훈이야말로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장군입니다. 라고 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지성호라는 사람이 누구냐? 북한 탈북자예요. 목발 짚고 탈북했다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국회 연설할 때 저기 지성호라는 사람 나와 있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비례대표로 국힘당 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지성호가 한동훈 찬성합니다. 한동훈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막 했다는 거야. 북한 탈북자가. 그러니까 야, 너 뭐 김정은 떠받들지 지금 그딴 소리 하니? 너 여기 북한인 줄 알아? 라고 했다는 거죠. 김주애를 뭐 띄우는 거니? 김주애 올리냐? 이 얘기를 한 거는 바로 이 지성호라는 사람이 한동훈을 띄우니까 야, 여기 북한인 줄 알아, 이 새끼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겠지. 큰 소리 나고 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당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대. 난리도 아니었던 거지. 자, 여기가 북한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당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한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합시다. 한동훈을 추대합시다. 라고 하는데 야, 여기가 북한이냐? 탄핵당할 일 있어? 라는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지. 자, 도대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야? 김웅 의원입니다. 야, 그딴 식으로 이게 지금 국민의 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냐? 그러다가 탄핵당해 임마! 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김웅 의원이래요. 이 밖에 몇몇 의원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지. 이 한동훈 같이 윤석열 아바타 같은 그런 애를 그 자리에 앉히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하는 김웅, 이 사람도 사실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이나 한동훈보다 먼저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김웅 의원이 한동훈을 직접 저격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을 직접 저격을 한 거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김웅 의원의 얘기, 지금 용산의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에 앉혀서 해야 되느냐, 여기가 북한이냐, 탄핵당할 일이 있느냐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지금의 위기, 이 위기의 시작은 윤석열한테 있다. 윤석열한테 위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지. 윤석열 아바타를 그 자리에 앉히면 이거 우리 진짜 공멸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기의 근원이 윤석열인데 윤석열 사람을 비대위원장에 앉힌다? 야, 큰일 나 임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현재 국힘당이 처해 있는 내부 상황인 겁니다. 자기들끼리 엄청 단결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으나 실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그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는 분열의 양상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분열 양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더군다나 그 반발, 한동훈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한 대표 주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권 역시 현재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분열되는 것도 분열되는 거지만
이미 검찰, 윤석열의 정권의 기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서도 많은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원하는, 민주진보 진영에 투항하는 그런 검사들은 없을지언정 적어도 야, 윤석열은 아니야. 윤석열 쟤 그대로 놔뒀다가 우리 그냥 검찰이 통째로 날아가겠다. 야, 자, 우리도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무리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걔네들이 지금 국힘당의 분열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이 문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검사 대 비검사의 싸움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대 검사로도 빚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뜻밖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때문에 이 사달이 벌어진 거죠. 국힘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혹은 윤석열에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반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민주진보 진영에 가까운 사람 혹은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웅 같은 사람이, 그 사람 지도 검사인데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한동훈이 미워서? 아니, 위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식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고 주도권을 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나라가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날아가겠다 야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지금 국힘당 내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아마 강행될 거예요. 결과로는 한동훈으로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져 있다고. 다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반발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의외의 인물, 김웅이라는 검사라는 의외의 인물이 그 반기를 들고 나왔다는 게 좀 생경할 뿐이고 하고 조금 관심이 갈 뿐이지 결과는 한동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웅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대놓고 여기가 북한이냐? 탄핵 당할 일이냐? 라고 이렇게 극딜을 했는데 얘들이 계속 국힘당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새로운 얘기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가요. 지금부터 벌써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약간 기대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